네, 안녕하세요. 이대 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정원입니다. 소아비뇨장애란 보통 뚜렷한 신경학적 손상이 없이 하부 요로인 방광과 요도의 기능 이상이 나타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비신경인성 방광이라고도 하는데요. 배뇨장애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에 8회 이상 배뇨하는 경우 배뇨 횟수의 증가, 즉 빈뇨가 있다고 하고, 반대로 하루에 3회 이하로 보는 경우 배뇨 횟수의 감소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소변이 새어나오는 요실금, 또 갑자기 예기치 않게 소변을 보고 싶은 느낌이 들어 화장실로 급하게 가는 요절박, 배뇨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요주저도 배뇨장애 증상 중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배뇨를 위해 배에 힘을 많이 주는 복압배뇨,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는 세뇨, 소변이 여러 번 끊어 나오는 간헐뇨 등이 있습니다. 소변을 참는 행동도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발끝으로 서거나 양다리를 꼬거나 쪼그려 앉아 회음부를 압박하는 등 다양한 동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밤에 자다가 배뇨하기 위해 잠에서 깨는 경우인 야간뇨의 경우는 학령기 아동이나 성인에서도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고, 따라서 야간뇨만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부 요록의 기능 이상이나 병적 상태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소아비뇨장애의 원인은 뚜렷하게 하나로 규정되지는 않지만 크게 신체적 요인과 정신, 행동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체적 요인은 방광이나 요도, 괄약근의 발달이 지연되거나 기능 이상이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분 척추와 같은 신경기 이상, 해부학적 구조 이상, 요로 감염, 변비 등도 배뇨장애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신 행동적 요인을 살펴보면 잘못된 배뇨 습관이나 소변을 참는 습관, 심리적 스트레스나 환경 변화도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소아비뇨장애는 하나의 원인만으로 생기기보다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의의 평가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뇨장애 증상을 보이는 소아가 내원하면 우선 자세한 문진과 신체 검진을 통해 원인을 평가합니다. 신체 검진에서는 하복부를 만져 방광 팽만이나 대변 덩어리가 만져지지 않는지 확인하고, 남아의 경우 외요도구 협착, 여아의 경우 음순 유착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이분 척추, 즉 척수 기형 등 신경계 이상을 확인하기 위해 요 천추 부위를 검사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검사 단계에서는 소변 검사로 요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복부 엑스레이로 변비 동반 여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배뇨일기를 2일 정도 작성하여 아이가 하루 동안 얼마나 자주 어떤 양으로 소변을 보는지 기록하는 것도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신장 방광 초음파, 배뇨 후 잔뇨량 측정, 요류 검사, 요 역동학 검사 등을 시행하여 방광과 요도의 기능과 해부학적 구조를 정밀하게 평가합니다. 치료는 원인과 증상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대부분 생활 습관의 교정, 즉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배뇨 습관, 올바른 배뇨 자세 교정과 변비 치료, 필요시 약물 치료 등을 통해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배뇨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증상 때문에 학교나 또래 관계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점도 큰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방광과 신장에 직접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방광이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두꺼워지는 방광 구조의 변형, 방광 근육 및 요도 괄약근의 기능 저하 등의 방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방광염과 요로 감염이 반복되고 반복 감염과 역류로 인해 신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화기 적절히 치료되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배뇨장애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첫째, 충분한 수분 섭취가 매우 중요한데요. 하루 동안 적절한 양의 물을 마시게 하여 소변을 너무 농축되지 않게 하고 방광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규칙적인 배뇨 훈련입니다. 아이가 소변을 오래 참지 않도록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올바른 배뇨 자세의 확립입니다. 남아의 경우 소변기의 높이가 음경보다 높으면 까치발을 들고 소변을 보게 되므로 발판을 놓아 안정된 자세에서 배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아의 경우 등을 곧게 펴고 다리를 편안하게 벌린 상태에서 발이 닿도록 발판을 사용해 안정적으로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뇨장애가 있는 아이에게 기저귀를 채워줘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배뇨장애가 있다고 해서 다시 기저귀를 채워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배뇨장애가 있는 경우라도 기저귀를 다시 사용하게 되면 배뇨에 대한 자각과 조절 능력의 발달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실수를 하더라도 기저귀 대신 속옷을 입히고 규칙적인 배뇨 습관과 행동 치료를 통해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아이가 변비가 심한데 배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변비는 배뇨 기능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변비가 있는 아이에서 배뇨 장애가 흔하고 반대로 배뇨 장애가 있는 아이에서 변비가 동반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변비는 요로 감염, 과민성 방광, 기능 이상성 배뇨의 중요한 선행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민성 방광이나 배뇨 장애를 가진 아이에게 변비가 함께 있다면 반드시 변비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소아 배뇨장애가 성장하면서 저절로 나아지기도 하나요? 아이의 방광과 유도가 성장하면서 점차 성숙해지면 일부 배뇨 증상이 자연스럽게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배뇨 장애가 단순한 성장 과정만으로는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증상이 가볍더라도 크면 낫겠지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전문의 진료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배뇨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아이에게 배뇨 증상이 나타난다면 가능한 한 초기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 진료를 받고 조기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시작하면 합병증을 예방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자신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